세상만 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현실을 바탕으로 된 사연입니다. 당신이라면 선옥 씨의 선택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저는 오늘 딸 집 문턱을 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3년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제 하루를 온통 그 집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그 말 한마디에 3년이 허물처럼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다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기까지의 그 봄날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선옥, 66. 동네 세탁소를 혼자 운영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8년 전. 그날 이후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커피 대신 세제 냄새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는 출근길 사람들. 세탁소 유리문엔 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깨끗한 하루 되세요. 하지만 그 문장을 붙인 사람의 하루는 단 한 번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딸 소정만이 선옥의 세상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딸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엄마, 나중에 내가 꼭 모실게. 그 약속 하나로 선옥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 약속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어느 밤, 소정이가 눈물 젖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애 좀 봐줄 수 있어? 어린이집 대기번호가 300이야. 내일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울음이었습니다. 몇 달만이라고 했지만 그건 서로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탁소 문은 닫히고 선옥의 이름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새벽 4시 반, 선옥은 원룸에 불을 끄고 첫 차를 탑니다. 버스 창에 비친 얼굴은 세탁소 주인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피곤한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6시 정각, 딸의 아파트 초인종을 누릅니다. 이곳에서는 이선옥이 아닙니다. 은재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할머니! 손녀 은재가 팔을 벌리면 그 온기에 선옥의 마음이 녹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사라질 때마다 세상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은재가 어린이집에 가면 선옥은 장을 보고 빨래를 돌리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 반찬을 보며 생각합니다. 정우 입맛엔 이게 괜찮을까? 딸의 남편 정우. 그는 처음엔 예의 바르고 고마워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살아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인사 없이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밥을 남기며 미안하단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선옥은 말없이 식탁을 닦습니다. 닦아도 남는 건 얼룩이 아니라 마음의 멍이었습니다. 밤 10시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얼굴을 보며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어느 날 밤, 은재가 잠들고 딸 소정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엔 은재 어린이집 가니까 이제 좀 쉬세요. 엄마도 자기 시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 말에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쉬세요라는 말, 그 안엔 고마움과 작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필요 없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사실 선옥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걸. 그저 오래 쌓인 피로와 미안함 속에서 서툴게 건넨 위로였다는 걸요. 하지만 너무 오래 참았기에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옥은 세탁소로 갔습니다. 문을 여니 먼지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제 다시 나도 내 이름으로 살아야겠지.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주문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선옥은 묵은 먼지를 닦고 옷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손끝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은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선옥은 케이크 대신 며칠 동안 정성스레 다려둔 옷과
은재가 어릴 적 품고 자던 곰인형을 꺼냈습니다. 귀가 달아 실밥이 삐져나온 인형.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깨끗이 접은 손수건을 함께 넣었습니다. 손수건 모서리에는 은재라는 수놓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할머니로서의 시간, 그리고 엄마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꾸러미를 품에 안고 선옥은 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로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아닌 사위 정우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은재 일정이 있어서 좀 정신이 없거든요. 그 말은 예의 바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꾸러미를 조용히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비닐 속에서 곰인형의 귀가 살짝 비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바람이 인형 귀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흔들림을 잠시 바라보다 손끝으로 인형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이젠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따뜻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 손끝에 실밥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다림질하던 그 손이 오늘은 유난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세탁소 문 앞에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다시 여셨네요? 저희 유치원 옷 맡겨도 될까요? 그 한마디가 선옥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날 새 간판을 걸었습니다. 이선옥 세탁소. 유리문에 이름을 붙이며 선옥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일한다. 그 한 문장이 지난 세월의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세탁기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옷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씻는 소리였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세탁소 안엔 세제 냄새 대신 사람 냄새가 돌았습니다. 며칠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소정과 은재였습니다. 문 앞에 선 소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날 나도 좀 지쳐 있었어요. 정우랑 다퉈서 마음이 복잡했고 엄마 보면 울 것 같아서 그냥 말을 못했어요. 그 말에 선옥은 잠시 멈춰섰다가 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너 편하라고 한 거였어. 근데 이제 나도 내 편 좀 들어보려 한다. 그 말에 소정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손녀 은재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도와줄래. 선옥은 웃었습니다. 그래. 이젠 넌 내 손님이야. 그 웃음엔 3년 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세탁기 소리가 잔잔히 흘렀습니다. 그날따라 물이 도는 소리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며칠 뒤 세탁소 유리창 한쪽에 선옥은 편지 한 장을 붙였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이름이 흐려집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선택해서 도와주고 선택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사과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고 아이 웃음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은재가 세탁소 안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냄새 좋다. 그치. 오늘은 새비누 냄새야. 세탁기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옷이 아니라 삶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 후, 방과 후, 은재는 여전히 세탁소로 옵니다. 이젠 스스로 옷을 들고 옵니다. 할머니, 내가 오늘은 접을래. 그 모습에 선옥은 웃습니다. 의무로 시작한 시간이 이젠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간판을 비춥니다. 이선옥 세탁소, 그 아래에 붙은 문구. 오늘도 깨끗한 하루 되세요. 이번엔 그 문장이 진짜로 선옥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